지난 시간에는 십천간에 이어서 지지의 배치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여러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지가 의미하는 하루나 계절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역마라 하고 활발할 때는 도하라 하고 나머지는 화개라 합니다. 그래서 봄을 시작하는 인, 여름을 시작하는 사, 가을을 시작하는 신, 겨울을 시작하는 해를 역마라고 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 처음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움직임과 역동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지지의 구성이 역마의 글씨가 많다면 처음 시작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주도하는 에너지이니 진취적이긴 하지만 아기가 제대로 걷기까지 무릎이 많이 깨져야 하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화는 하루나 계절의 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에너지이니 봄의 중간인 묘이고 여름의 가운데인 오이고 가을의 중심인 유이고 깊은 겨울의 자입니다. 일생 중 청년이 되면 가장 활기차고 왕성하므로 아름답고 번성하고 절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화개는 봄의 진, 여름의 미, 가을의 술, 겨울의 축입니다. 청춘을 보내고 난 일생의 후반기 말년이므로 행동보다 생각이 깊어지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의 진행이나 시작이 어렵고 더딥니다. 다음으로 지지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므로 영역 구분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방위의 합과 국합, 즉 삼합으로 구분합니다. 방합은 집안 사람처럼 같은 지방 사람이나 같은 민족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방합은 각 방위가 중심이 되어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동방을 가리키는 인묘진이 봄의 방합이고 남방을 가리키는 사오미가 여름의 방합이며 서방을 가리키는 신유술이 가을의 방합이고 북방을 가리키는 해자축이 겨울의 방합입니다. 삼합은 여러 지방에 살지만 뜻과 생각과 행동이 같은 세력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협회라든가 무슨 단체, 무슨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라면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니 삼합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해와 봄이 묘, 여름의 미가 모이면 해, 묘, 미로 목의 성장 에너지화 됩니다. 봄의 인과 여름의 오와 가을의 술이 모이면 인호술로 화의 팽창 에너지화 됩니다. 여름의 사와 가을의 유와 겨울의 축이 모이면 금의 수렴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가을의 신, 겨울의 자, 봄의 진이 모이면 신자진으로 수의 응축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들은 마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국의 합은 뜻이 강한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에너지 기운이 가장 활발한 좌오묘유로 이루어져야 삼합이 완전합니다. 사주에서 삼합의 작용은 길이나 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므로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형은 글씨는 같지만 서로에게 소속된 다른 성향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합니다. 해자축에서 해와 해묘미에서 해가 해가 형입니다. 인묘진의 진과 신자진의 진이 진진형이고 사오미와 인호술에서 오가 형이고 신유술과 사유축의 유유 또한 형입니다. 충은 오행의 상극끼리 부딪혀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신과 사해충은 역마충이고 역동에 대한 변고이고 자오와 묘유는 도화충이고 이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술과 충미충은 화계충이니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로 당하는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사신 사명의 해를 보면 인신충 사해충으로 사명이 충을 만난 것이고, 자묘유에서 오를 보면 자오충 묘유충하여 사명이 충을 만난 것이고, 축술미 사명의 진을 보면 충미충 진술충으로 사명이 충을 만난 것입니다. 사명이 충을 만나면 형벌을 당하게 되므로 그 화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드물게 삼형 득용되면 오히려 운세가 길하게 작용하여 형벌권을 잡는 직위에 올라 그 권세가 등등합니다. 암회는 삼합이나 방합하고는 다르게 보이지 않게 회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암회의 작용은 사주와 대운 그리고 태세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놓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주 지지에 해당되는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